인터넷 라디오 초대석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미국 형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네, 오늘부터 그 미국 형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텍사스 형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주마다 형법이 다 달라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는 텍사스주 형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주별로도 형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형법이 그러면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뭐 답변을?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를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이거 하면은 제일에 갑니다라고 워닝 주는 거죠. 아, 형법을 네. 어기게 되면은 벌을 받는데 그게 정말 실제적인 네. 이 감옥에 가는 그런 네. 벌을 받는다라는 네,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50개 주마다 다 달라요. 네. 네, 그래서 각 주에 가면 그 주의 법을 따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텍사스 고유의 형법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해 놨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도덕적인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네, 차이가 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이게 좀 이제 철학적인 논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도덕률이 있고 종교율이 있고 그리고 법률이 있는 거죠. 특히 네. 형법률이 있는 건데 도덕적인 거는 이제 윤리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예로 들어볼까요? 뭐그 좀 아침부터 좀 이제 좀 19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재밌게 결혼한 내 배우자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X라는 사람이 Y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좀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G라는 그 배우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실려오니까 X하고 G가 뭐 결혼 중에 이제 그 관계를 맺었어요. 네. 결혼 중에.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을 할 수는 있죠. 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X하고 G를 처벌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게 얼마 전까지는 한국에서는 가능했어요. 그죠?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예, 있었죠. 얼마 전까지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네. 폐지가 된 네, 거죠. 네.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그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률은 없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형법상의 죄의 정의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상의 어떤 죄의 정의가 네.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뭐 경찰에 고발해서 그 벌을 받게 할 수는 없다. 예. 네, 이것이 형법과 도덕률의 차이다. 종교율의 차이하고도 마찬가지죠. 어떤 예. 종교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마음으로 짓는 죄를 우리가 프루브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개념 정의해서 모든 사람을 제일에 넣을 수는 없겠죠. 네. 뭐 다 제일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배우는 것은 형법상의 죄에 대해서 네. 배우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 형법도 텍사스주의 형법.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흔히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형사상이냐 민사상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원영 변호사? 민사상으로는 사람이 구속되거나 그럴 일은 없죠. 네. 그러니까는 민사상으로는 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민사상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형사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돈보다는 그 사람 자유를 제한하고 생명을 박탈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렇군요.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법은요. 그러니까 네. 형법은 법적으로 이거는 범죄다 규정해 놓은 네. 거고 그걸 어기면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처벌이 처벌이 따른다라고 계속 해야죠. 네. 바로 따를 수 네, 있다는 경중에 따라서 처벌이 따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심각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죄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뭐 이거를 너무 폭넓어서 정의하는 게 참 어려운데 제가 내린 정의로는 그 주에 살고 있는 아니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입법자들이 죄로 정의한 게 죄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알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에는 어떤 거를 죄로 입법자들이 어떤 거를 죄로 삼고 있는지를 아는 게 네. 우선이겠죠. 그렇다면 텍사스 주에서는 범죄가 되는데 타 주에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50개 주가 다 법률이 다 다른데
특이한 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범죄가 되는데 다른 곳에 가면은 그게 뭐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이나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텍사스 같은 경우는 게임블링 안 되죠. 안 도박 되죠. 안 되죠. 네. 근데 주 하나만 딱 넘어가면 오클라호마하고 아칸사스 그리고 좀 길게는 네바다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국가적으로 장려되는 시책이죠. 합법이죠. 합법이죠. 네. 그렇죠? 그거 다른 주에서 많이 많이 마라. 여기서 돈 써라라고 장려되는 그런 비즈니스인 거예요. 예.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이게 불법인데 그래서 그 불법을 행하면 처벌을 받는데 주만 넘어가면 경계만 넘어가면 여기 슈레브포트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그죠? 네. 어, 그런 주에서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장려되는 정책이다. 예. 라고 어, 정의를 해보면 그러니까는 그 주에 아니면 그 해당 국가의 입법자들이 뭐 철학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등등 이런 걸로 죄로 정의해 놓은 것은 거기서는 죄가 된다라고 예. 볼 수 있고요. 음, 그런 면에서 그 각 주의 특색 있는 걸 좀 더 이제 깊이 좀 살펴보시고 네. 다른 주에서 텍사스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텍사스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예.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마리화나라든지 낙태법이라든지 이런 게 주변이 네. 좀 다른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텍사스에서는 마리화나는 지금도 마리화나 소지나 마리화나를 하는 거는 지금도 죄가 돼요. 예, 그죠? 오락용 이 마리화나는 불법이군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은 뭐 달라스 같은 경우는 인폴스를 잘 안 하죠. 조그만 소량의 네. 소지라든지 소량이 이렇게 마리화나 하는 거는 경찰들이 인제 그 정책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네, 예. 인폴스를 안 하는데 이제 이게 그 주를 넘어가게 되면 특히 덴버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콜로라도주요. 네. 네, 콜로라도 주를 가시게 되면은 그 주에 큰 산업으로 자리를 했어요. 마리화나를 예. 기르고 그다음에 마리화나를 팔고 그다음 마리화나를 하는 곳이 큰 산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마다 주민들이 그 주에 가는 뭐라 그럴까 인제 그 주에 있는 분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네, 예.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주에서는 범죄가 되고 어떤 주에서는 그렇죠. 합법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주에서 텍사스로 이주해 오실 때나 텍사스에 있다가 다른 주로 이주해 가실 때 그 주의 형법상으로 무엇이 다른지 조금씩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짚어봐야 될 거는 민사상하고 형사상하고 누가 그러면은 이게 내가 누가 이렇게 버든 오브 프루프라고 하죠. 누가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냐, 입증을 해야 되냐 이런 게 달라요. 예. 그죠? 민사상으로는 원고가 프리판더런스 에비던스라고 이제 증거들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해요라고 할 때 내가 이기는 확률이 높아요. 그죠? 예. 하지만은 형사상으로는 검사가 즉 원고인 국가 즉 스테이시라고 하죠. 이 스테이시 beyond reasonable doubt 유심의 여지 없이 이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라고 모든 걸 다 증명을 해야 돼요. 네. 입증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거예요. 스테이트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이 재판에서는 검사가 네, 그것을 그렇죠. 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세큐터, 거고요. 예, 프로세큐터가 반드시 beyond reasonable doubt하게 모든 엘리먼트에서 그 범죄의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 예, 모든 범죄의 구성 요소에서 이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예. 어렵죠, 그만큼. 네, 판결이 났을 때 이제 그게 죄로 네. 범죄자로 확정이 네,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범죄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런 증명을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검사에 있더라라고 네.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군요. 우리 흔히 영화에서 보면은 이 네, 범죄자 체포할 때 네, 경찰들이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그 경찰이 구속을 할 때에 사람을 체포를 할 때에 이런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해줘야 돼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 처음에는 이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고지를 해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알려줘야 돼요. 예. 그리고 당신이 경찰에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경찰에 진술하는 그러한 진술들이 재판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고지를 해줘야 돼요. 예. 이런 걸 해주지 않고 뭐 유도 신문을 하거나 등등 이런 거 하는 거는 그거는 다 불법이에요. 아, 네, 그거는 증거로 인정이 네, 안 증거로 된다는 인정이 안 돼요. 거군요. 네, 다 불법이에요, 불법.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경찰들이 이제 처음에 이 미란다 원칙을 이렇게 고지를 해주잖아요. 네, 고지를 해주면 그거 받고 그냥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게 최선이다. 네, 네. 그 형법을 어긴 자, 그러니까 그렇죠. 범죄자를 체포할 때에 이렇게 미란다 원칙을 얘기를 해주고, 네, 이제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리화나를 피우는 거, 오락용 마리화나가 텍사스에서 불법인데 네, 뭐 어떤 경우에 콜로라도에서 계시던 분이 합법인지 알고 피우다가 체포가 됐다. 그럴 네, 때 뭐 이런 식으로 또 네. 걸리고. 네, 그래서 달라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루스예요. 경찰들이 예. 마리아나와 관련해서는 법을 잘 집행을 안 하는 편이긴 네. 한데, 하지만은 달라스 아니고 다른 네. 곳이라고 해보면 시마다 다 정책이 또 다르니까. 다르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걸리면은 좀 이제 괴롭겠죠. 그러니까 네, 체포당할 당시에 이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그렇죠. 주면 거기에 또 이렇게 잘 그걸 이해하고 혹시 네, 모르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가급적이면은 침묵을 지키시는 게 최고다. 네, 침묵을 네, 지켜라. 네, 왜냐하면 이게 다 내용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경찰에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그 진술이 재판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네. 고지를 받는 거니까 뭐겠어요. 경찰한테 이야기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까 말하지 말라지. 예. 네, 변호사 불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 거겠죠. 범죄자일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인권을 보호해 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 이제 미란다 원칙에 그리고 대해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텍사스 피널 코드에도 텍사스 형법 2조에 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완변 그 검사가 국가가 스테이시 모든 엘리먼트 범죄 구성 요소를 뭐 의심 여지 없이 증명을 해주면 그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아, 그 전까지는 무죄다. 그러니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무죄로 일단 추정을 추정을 해야 한다. 된다. 네, 그렇죠. 함부로 범죄자 네, 취급을 하면 안 그렇죠. 된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형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고 나와 상관없을 것 같지만 또 알면 알수록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범죄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떤가요? 교통 스피드를 위반했다. 그것도 네, 당연히 형법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원래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구속이 돼야 되죠. 원래는 아, 형법 위반이니까. 그것도 하지만 이제 범죄를 네, 저지른 너무 거네요. 많이 일어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경찰 기능이 마비되겠죠. 다른 큰 일을 못 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하루에도 뭐 저도 그렇게 따지면 저도 별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네. 근데 뭐 교통법 위반 이런 거 예. 없으신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청취자들께서도 저랑 다 별 동기들이신 분 네. 참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집행을 하다 보면 다른 큰일 못할 뿐더러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예.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C 미스디미너는 구속을 할 수 있지만 구속을 안 하고 아. 나중에 출두하세요. 아주 하고, 낮은 경범죄를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벌금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요. 네. 이 형법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네요. 네, 마찬가지 논리로 그 마리화나 같은 경우도 달라스 같은 경우는 소량의 소지나 소량 마리화나를 피우는 거는 더 이상 경찰들이 뭐 그렇게 크게 구속이나 여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네. 이렇게 사이테이션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우리는 형법하면 왠지 무시무시한 살인 사건이나 뭐 강도 사건만 해당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스피드 티켓을 얻는 것도 형법에 위반이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반을 했느냐의 그 경중에 따라서 이 규정이 다르고 처벌도 다르겠네요. 그러면. 네, 경한죄는 아무래도 경하게 처벌받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강하게 처벌을 해야지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하겠죠. 네. 예. 자, 우리가 이제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볼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좀 언급해 주시겠어요? 네, 변호사님? 그래서 그 가장 간단한 거는 그 교통 티켓 어겼을 때 네. 트래픽 티켓 어겼을 때 받는 게 클래스 C 미스디미너예요. 네, 그게 가장 낮은 가장 단계인가요? 낮아요. 네. 네. 이거는 벌금만 파인 온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게. C급 경범죄 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이제 이거를 벌금만 내면 나올 수 있도록. 네. 네, 이런 경우가 파인 온이고요. 그건 많이 클래스 경험해 C. 보셨을 것 같아요. 이야기했잖아요. 다들처럼 동기들. 네. 그리고 그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클래스 B 미스디미너인데 네. 절도, 가벼운 절도. 아. 그리고 DWI 첫 번째 어펜스 이런 게 예. 클래스 B 미스디미너다. 음주운전 네, 걸렸습니다. 업투 6개월까지 락업이 가능하다. 예. 네. 그리고 클래스 A는 뭐 이제 세컨 DWI 정도 되는데 네. 1년까지 락업이 가능하다. 예. 제일 텀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스테이트 제일 펠로니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180일에서 2년 미만의 그 제일 텀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6개월에서 2년이죠. 이거는 이제 세 번째 DWI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third degree felony라는 게 있어요. 예. third degree felony는 뭐 키드내핑, 이거는 유괴. 중범죄로 들어가는 그렇죠. 건가요? 아우 굉장히 중범죄. 3급 중범죄. 네, 그렇죠. 스테이트 뭐 이제 third degree felony 같은 경우는 2년에서 10년 미만. 예. 네, 이게 이제 키드래핑, 유괴. 네. 네. 이런 경우가 키드래핑이라고 하면 단순히 뭐 다른 사람 아이를 가져간 그게 아니고 커스터디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과 그 아내가 헤어지면 이제 커스터디가 이제 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 보고 가정폭력 전과가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여름에 특정한 기간 내에만 아이를 보세요라고 네. 이게 이혼 디볼스 디크리에 보면 대부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쭉 경계를 넘었어요. 그걸 어겨도 키드내핑이 된다. 네,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3급 중범죄. 네, 그래서 이런 경우 한인들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절대 안 그냥 돼요. 내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그러면 그냥 안 된다는 가도 거고요. 되겠지. 예. 안 돼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키드내핑이 그 순간 예. 키드내핑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네, 안 된다. 네. 그리고 세컨 디그리 펠러니 같은 경우는 2년에서 20년 미만.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살인죄. 형벌이 점점 올라가요. 네, 이제 맨슬로러라고 돼 있는데 네. 뭐 우발적인 사고로 이렇게 예. 우발적인 충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2급 중범죄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 남편이 뭐 다른 여자와 내 침대에서 같이 이렇게 있는 걸 봤다. 그래서 열받아서 뭐 이렇게 그냥 총 뽑아서 살인을 했다. 예, 그런 그냥 경우는 칼로 이렇게 살인을 했다. 우발적 이런 경우가 행위. 이런 경우가 이제 중범죄. 맨슬러러요. 네. 네. 2년에서 20년이다. 예. 그다음은 1급 중범죄. 네, 이제 1급 중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뭐 한 5년에서 예. 100년형 이렇게 예. 받는데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살인을 하기 전에 침착하게 이제 계획하고 네. 하는 살인이 치밀하게 있잖아요. 계획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를 들어 똑같은 경우 적용을 하면 남편이 내 침대에 다른 여자랑 있었는데 그걸 보고 참았어요. 참고 오늘부터 저 남자 내가 죽이기 작전. 네. 청산가리를 이제 아니면은 뭐를 아침마다 밥에다 타서 죽을 때까지 먹인다. 예. 뭐 이렇게 플랜을 해서 죽이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범죄가 훨씬 더 예. 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급 중범죄가 마지막 형벌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김원효 변호사님 오늘 형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형벌의 종류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 기대합니다. 네, 일부 중범죄 그다음에 캐피털 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가 네, 더 있다. 사형에 해당되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